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국민 경제와 국제 거래에서 국민 경제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중에서 이제 오늘의 가장 이제 핵심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국내 총 생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총 생산이란 무슨 뜻인지 한번 봅시다. 자, 국내 총 생산이란 국민 경제 지표다. 즉,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나라 국민 경제가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나라 경제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서 국내 총 생산의 의미가 있다. 자, 그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국내 총 생산이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잘 모를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영어로 하면 조금 더 익숙할 수 있어요. 오히려 자, GDP라고도 해요. GDP, Gross Domestic Product라고 해서 GDP라고 합니다. 이러한 국내 총 생산의 정확한 의미는 자, 2번을 잘 보시면 돼요. 2번. 자, 2번이 이제 중요한 오늘의 이제 핵심 문장입니다. 오늘의 핵심 문장. 자, 여기 별표 칠게. 자, 오늘의 핵심 문장. 자, 국내 총 생산. 자,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토시 하나 빼뜨리지 않고 똑같이 외우셔야 됩니다. 똑같이.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새롭게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를 합한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이제 이걸 어떻게 외우지 이렇게 싶은데, 끊어서 하면은 조금 쉬워요. 자, 한 나라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이게 1번이야. 1번. 자, 일정 기간 동안에 한 나라 안에서, 자, 2번. 한 나라 안에서, 그리고 새롭게 생산된, 자, 3번. 그리고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를 합한 거다. 자, 이게 4번입니다. 4번. 자, 그럼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국내 총생산은 일정 기간 동안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그 국내 총생산, 이거 4번 보면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를 합한 것이라고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를 전부 다 합한 거야. 근데 일정 기간 동안이라는 게 없다면 여태까지 이뤄진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를 전부 다 합한다는 의미밖에 안 되겠지. 그렇지? 그러기가 불가능할 뿐더러, 그렇게 따지면은 경제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얼마만큼 성장했는지 알기도 어렵겠지. 그렇지? 그래서 반드시 일정 기간 동안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보통은 1년 동안으로 봅니다. 1년을 기간으로 잡아요. 자, 그리고 2번. 한 나라 안에서. 자,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한 나라 안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국내 총생산이 얼마일까? 자, 라고 구한다면 우리나라 안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경 안에서 이뤄진 것만 국내 총생산에 들어간다 라는 뜻이야.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나라 안에서 외국인이 일을 했어. 외국인이 일을 한 것은 국내 총생산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조금 헷갈리죠? 자, 선생님 방금 뭐라 그랬지? 한 나라 안에서, 우리나라 국경 안에서 이뤄진 것이라면 국내 총생산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외국인일지라도 우리나라 안에서 어떤 생산 활동을 했다면 국내 총생산에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입니다. 3번 하기 전에, 자, 2번에 그럼 응용해서 자,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서 일했어. 미국에서. 자,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자, 다시 우리나라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 미국에서 일을 한 것은 대한민국 국내 총생산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그렇죠. 들어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 나라 안에서라고 했으니까 비록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우리나라 국경을 벗어나서 미국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 않고, 반대로 미국 국내 총생산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3번 봅시다. 자, 새롭게 생산된. 자,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반드시 새롭게 생산돼야 돼. 그러니까 옛날에 이미 생산이 됐던 거야. 옛날에 이미 생산이 됐던 건데 올해 거래가 됐어. 팔렸어. 그러면은 국내 총생산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뜻이야. 이런 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골동품 같은 게 있겠지. 골동품. 아주 옛날에 만들어진 거야. 옛날에 만들어진 건데 이게 올해 새롭게 이게 거래가 됐어. 그렇다면 이거는 국내 총생산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올해 판매가 됐다 하더라도 골동품이기 때문에 새롭게 생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국내 총생산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4번 봅시다. 자,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를 합한 것이다. 자, 이제 생산물이 만들어지기까지에는 일정의 어떤 과정들이 있는데, 근데 그 과정 중에 가장 최종 단계, 그 최종 생산물만이 GDP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시장 가치를 합한 것이다. 시장 가치. 여기서 말하는 시장 가치라는 건 뭐냐면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가격이에요. 가격. 아시겠죠? 최종 생산물의 가격, 시장 가치를 합한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 시장에서 가치라는 건 곧 가격이지, 그치? 그래서 그 시장 가격을 합한 것이 국내 총 생산이 된다. 그래서 여기 국내 총 생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 국외,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경을 벗어난 데서 생산된 것은 포함이 안 되고, 그리고 중고품도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새롭게 생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고품도 포함이 안 되고 중간 생산물도 역시 포함이 안 되겠죠. 왜? 최종만 포함이 된다 그랬지. 그리고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것.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자,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조금 어렵지, 그치?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마약 이런 거 시장에서 거래돼? 이마트 가면 대마초 팔고 그래요? 안 그러지, 그치?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잖아, 마약 같은 거. 하지만 음성적으로 음지에서 마약이 거래되고 있죠. 그쵸? 분명히 가치가 있어, 그치? 암시장이라고 그러지, 암시장. 그런 암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돈을 주고 사고 있어. 하지만 이런 거는 시장이라고 볼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국내 총생산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멕시코라든지 이탈리아 이런 데에서는 이제 뭐 마피아, 뭐 갱, 뭐 이런 뭐 세계적으로 이런 유명한 깡패 집단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집단에서는 이제 마약 거래가 굉장히 빈번한데, 그런 마약 거래 규모를 이제 GDP에 포함시키게 되면은 어마무시하게 그 GDP 양이 커진다고 해요. 아무튼 근데 이런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넘어가서 자, 최종 생산물과 이제 중간 생산물. 자, 이게 너희가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 먼저 알려주면은 최종 생산물이라는 거는 구매를 했어. 내가 샀습니다. 샀으면은 더는 판매되지 않는 거야. 이제 재판매되지 않는 생산물. 한번 샀으면 끝이야. 그래서 더 판매되지 않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럼 예시를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이게 국수인가 봐. 비빔국수. 뭐 스파게티처럼 생겼는데 국수래. 자, 국수를 만들어 먹을 거야. 국수를 이제 집에서 먹고 싶어가지고 국수를 사려면은 이제 이게 국수를 집에서 그 국수 면발 있잖아. 그 면발을 집에서 만든대. 뭐 이런 집 흔치 않겠지만 아무튼 만든대요. 근데 그 국수 면발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그렇죠, 밀가루가 필요하잖아. 그러면은 밀가루를 살 거 아니야, 그치? 밀가루 샀어요. 밀가루 산 걸 가지고 국수를 만들어서 내가 먹었어. 자, 내가 마지막으로 산 게 뭐야?
그렇죠. 밀가루죠, 밀가루. 밀가루를 사서 국수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그걸 먹었잖아. 그치? 마지막으로 산 물품은 밀가루야, 밀가루. 그치? 국수가 아니에요, 국수. 그래서 이 둘 중에 GDP에 포함이 되는 건 뭡니까? 그렇죠. 밀가루가 GDP에 포함이 되겠죠. 국내 총생산에 밀가루가 포함이 된다. 왜? 밀가루가 바로 최종 생산물이기 때문에. 자, 밑에 거 봅시다. 자, 밀가루로 국수를 만들어서 여기서는 밀가루로 국수를 만들어서 다시 국수를 팔았대. 그치? 국수를 팔았어요. 자, 그럼 이 둘 중에 GDP에 포함되는 건 뭡니까? 그렇죠. 국수가 포함이 되겠죠. 왜? 밀가루는 중간 생산물이야. 밀가루는 국수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필요했던 건데, 그치? 여기까지 똑같아, 그치? 여기도 국수를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를 산 거야. 하지만 이 위에 거랑 차이점이 있다면 국수를 다시 어떻게 했어? 판매를 했죠. 판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최종 생산물이 국수가 된다. 그래서 이 국수를 GDP에 포함을 시킬 수 있다. 자, 그렇게 보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위랑 아래가 예시가 비슷해 보이지만 이 최종 생산물이 뭐냐라고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할 때는 마지막으로 산 게 뭐냐. 여기서는 밀가루를 마지막으로 샀고 여기서는 국수를 마지막으로 이제 판매한 게 뭐냐. 구매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매한 게 뭐냐. 자꾸. 자, 밀가루를 구매한 다음에 여기서는 다 재판매하지 않았죠. 그쵸? 그리고 밀가루를 이제 사가지고 그리고 국수를 만들어서 다시 팔았어. 그치? 국수를 만들어서 다시 팔았어. 그러면은 국수가 이제 최종 생산물이 되겠죠. 그쵸? 자, 이 차이점 잘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밀가루가 중간 생산물이다. 국수를 만들기 위해서 포함된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선생님 만약에 너희들한테 문제를 낸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낼 거야. 자,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는 거를 뭐 골라보세요. 이런 식으로 한번 골라보세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올해 이제 가부터 보자. 올해 국내 기업들이 새로운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그치? 새로운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나왔네. 올해. 그치? 자, 올해.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보통 1년 동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이 들어갔어. 올해. 국내 기업들. 자, 국내 기업들. 일정한 한 나라 안에서 들어갔죠. 그리고 새로운 그치? 새롭게 생산된 자,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있다. 자, 이거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그렇죠. 아주 정확하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자, 그럼 나는 보자. 자, 좋은 과자를 만든대. 자, 과자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밀가루가 필요하겠네. 그치? 자, 밀가루 써야 돼. 그러면서 이 아저씨가 지금 사고 있는 거 보니까 자, 밀가루를 사고 있어. 그치? 이 밀가루는 과연 국내 총생산에 포함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자, 왜 안 돼요? 그쵸? 자, 좋은 과자를 만든다고 했잖아. 밀가루는 좋은 과자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 뿐이야. 그치? 자, 여기까지 이렇게 너희가 생각하면은 안 돼. 여기서 포인트 하나 더 잡았어야 돼. 포인트는 뭐냐? 자, 이거야. 팔려면. 아저씨가 이 밀가루 가지고 좋은 과자를 만들어서 아저씨가 먹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서 먹으려고 밀가루 샀어. 그러면은 여기서 GDP가 포함되는 건 뭐예요? 과자예요, 밀가루예요? 밀가루가 되겠지. 왜냐면은 밀가루가 최종 생산물이 될 테니까. 아저씨가 먹었잖아. 그치? 재판매가 안 됐죠. 근데 이 밀가루를 사가지고 과자를 만들어서 과자를 다시 판대. 그치? 지금 재판매가 되고 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최종 생산물은 과자가 된다. 과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저씨가 밀가루를 사려고 하기 때문에 이 밀가루는 국내 총생산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자, 다 한번 봅시다. 지은 지 20년이 넘었대. 20년. 자, 이게 10억 원에 팔렸대요. 10억 원에. 자, 10억 원에 이게 올해 뭐 팔렸나봐. 그치? 올해 팔렸다 하더라도 자, 20년이 넘었대. 지은 지가. 그렇다면 GDP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 왜냐하면 새롭게 생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시겠죠? 20년이 넘었잖아. 그치? 아까 중고 물품처럼 이거는 생산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GDP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만 GDP에 포함이 된다. 여기 이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중간 재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당해 연도 안에 들어간 생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자, GDP를 어떻게 활용하냐. 자, 활용. 한 나라의 경제 규모와 수준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GDP가 높으면 높을수록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그렇죠. 최소한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다.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GDP, 국내 총생산이 크면은 경제 규모도 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자, 이 한계가 중요합니다. 이 GDP로 모든 걸 다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 국민 개개인의 소득이나 생활 수준을 파악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자, 중국의 GDP 수준은 어떨 것 같아? 중국. 굉장히 높아요. 중국의 GDP는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그런 GDP가 높은 나라라고 할지라도, 자, 중국의 국민 개개인 모두가 잘 사는 나라라고 볼 수 있을까? 그러긴 어렵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그 나라가 잘 살지라도 국민 개개인의 빈부격차는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국민 개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소득이나 생활 수준까지 파악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 국민 개개인이 어느 정도 사냐, 어느 정도 경제적인 수준을 갖고 있냐라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1인당 국내 총생산을 활용한다라는 거야. 이건 엄청 쉬워요. GDP를, 국내 총생산을 그 나라 인구수로 나눈 거야. GDP를 인구수로 나누면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된다. 자, 넘어가서, 자, 그래서 여기 뭐 생각 플러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내 총생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지표는 무엇인지 조사해 보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그냥 이런 거는 참고로 한번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국내 총생산이 이제 증가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렇죠? 근데 이 GDP가 증가한다는 게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자, 한 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을 우리는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 경제 성장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때 경제가 성장했다 보기 위해서는 GDP가 증가했다라는 것을 보고 우리는 경제가 성장했다, 한 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졌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라는 건 뭐냐면 경제 성장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국내 총생산의 증가율로 표시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얼마만큼 성장했느냐, 그거를 수치로 나타내는 게 경제 성장률이에요. 자, 여기 밑에 한번 설명 한번 봅시다. 경제 성장률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물가의 변동을 제외한,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면 돼요. 물가의 변동을 제외한 실질 국내 총생산을 이용한다. 그래서 국내 총생산은 시장 가격으로 표시되는 지표이므로, 그치? 왜냐면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의 합이라 그랬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가격으로 표시가 되는 지표이므로 실제 생산량이 증가하지 않아도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하면 국내 총생산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GDP라는 건, 이 국내 총생산이라는 거는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의 합이잖아, 그치? 근데 시장 가치 합이라는 건 선생님이 아까 시장 가격이라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격에 합한 게 이게 GDP라 그랬어. 근데 생산이 더 이루어지진 않았어. 더 많은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물가만 상승한 거야. 그래서 물가만 쭉 상승해서 시장 가격이 쭉 올랐어. 그럼 GDP는 올라요, 안 올라요? 당연히 오르지, 그치? 근데 생산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물가만 올랐어. 근데 그런 나라를 GDP가 과연 경제가 성장했다고 볼 수 있을까? 그러긴 어렵겠죠, 그쵸? 생산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물가만 상승했을 뿐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 경제 성장률을 구할 때는 물가의 변동을 제외를 한다는 거야. 이 제외한 GDP가 바로 실질 국내 총생산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경제 성장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일단 그냥 딱 일반적으로 생각해봐도 긍정적인 영향이 굉장히 많겠지, 그치? 경제가 성장한다는 거는 그만큼 일자리가 많이 나온다는 거야, 그치? 생산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건 그만큼의 어떤 인력이나 공장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만큼 일자리가 창출이 되겠죠. 그리고 일자리가 창출된 만큼 당연히 일하는 사람이 많아졌으니까 국민소득 증가가 되겠지, 그치? 그리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 문화적으로 어떤 욕구들이 충족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어떤 국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있어요. 자, 아무래도 경제가 성장한다는 거는 많은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건데, 그 생산하는 과정 속에서 자원들이 아무래도 고갈될 우려가 있겠지. 그리고 자원이 고갈된다는 건 곧 환경이 파괴될 수도 있다는 거고, 그리고 빈부격차가 심해질 수 있다. 빈부격차.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GDP, 경제 성장한다는 건 GDP가 증가한다는 건데, 이 GDP가 증가한다는 거는 경제가 성장하고는 있지만 이 빈부격차까지는 보여주지 않거든. 그래서 이 빈부격차가 오히려 심해질 수 있다. 그래서 사회 갈등의 확대의 어떤 그런 씨앗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어떤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추구한다는 거야. GDP의 어떤 증가를 추구하고 있지만 지속이 가능하다라는 거지. 그게 뭐냐? 일단 소득 분배를 공평하게 하자는 거지. 공평하게. 왜? 이 빈부격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 빈부격차. 그리고 교육, 의료, 복지, 그리고 또 환경 이런 것들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야 한다. 그러면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도 이런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그게 바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세계 여러 나라의 GDP와 삶의 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GDP 규모 한번 봅시다. 자, 우리나라 1조 4,104억 달러니까 어마무시한 거죠, 그치? 자, 미국 한번 보세요. 17조야, 17조. 중국 10조, 일본, 자, 일본 무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야, 4조, 어마무시하지. 프랑스 2조, 멕시코 1조, 2,947억. 자, 이렇게 돼요. 자, 근데 1인당 한번 봅시다. 1인당 GDP야. 27,000, 거의 28,000. 자, 54,000, 7,500. 얘들아, 아까 중국이 우리나라의 거의 10배 수준이야. 그치? 거의 10배인데, 자, 1인당 GDP는 누가 더 훨씬 높아? 우리나라가 훨씬 높지.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이 GDP 규모만 가지고 그 나라 국민들의 어떤 소득 수준을 파악하기엔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본 굉장히 높지, 그치? 36,000. 프랑스는 더 높아. 47,000. 멕시코 10,000. 이 정도. 자, 근데 이렇게 1인당 GDP 수준이 높을수록 이렇게 기대 수명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지. 그치? 의료비 지출도 GDP 대비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 인터넷 이용자 수, 이것도 정보에 대한 어떤 이용률, 교육 수준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도 굉장히 높다. 근데 중국은 다소 낮은 게 이 1인당 GDP 수준이 낮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이제 연간 노동시간. 자, 이거는 왜 나올까, 얘들아? 연간 노동시간이 적으면 좋아요? 높으면 좋아요? 그치? 적으면 좋지. 우리 덜 일하고 돈은 많이 벌면 좋잖아. 그치? 그런 게 바로 어디야? 미국이죠, 미국. 그치? 미국은 연 노동시간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적은 편인데 1인당 GDP 수준은 가장 높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1인당 GDP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런 수치들이 높은 걸 봐서 삶의 질이 높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 변동과 이제 경기 순환인데, 이거는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시간이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야. 점점 시간이 가고 있는 거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GDP는 결국에는 상승하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 상승하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지만, 근데 이게 경제가 성장하는데 그 성장하는 비율은 매번 다르다는 거야. 매번. 아시겠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평균적인 속도보다 더 높을 때, 이때 여기는 굉장히 높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지. 이때는 팽창 국면이다 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반대로 경제 성장률이 평균적인 속도보다 더 낮을 때, 이 평균 기울기보다 지금 여기가 굉장히 완만하지, 그치? 여기는 후퇴다, 후퇴 국면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경제는 항상 이렇게 팽창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이렇게 후퇴하는 것도 아니다. 후퇴랑 팽창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쭉 나아가는데, 이런 현상을 경기 변동 또는 경기 순환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국민 경제는 경기 변동 또는 순환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성장이 나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배운 내용 점검하기인데, 자, 이거는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문장은 선생님이 EBS 온라인 클래스 시작 화면에 이렇게 올려둘 거야. 시작 화면 거기에 국내 총생산의 의미입니다. 오늘의 핵심 문장 국내 총생산의 총의미이니까 공책에 다들 잘 적어주세요. 자, 오늘 수업 고생했습니다.